주니어 개발자들의 대화 바이버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버그 원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샤브입니다. 저희 요즘 되게 게스트 출연이 잦아요. 요즘 저희들의 화력이 떨어져가지고 게스트빨로 먹고 살고 있는 바이버그입니다. 아, 그건 아니죠. 또 이제 요즘 제가 듣기에 바이버가 되게 재밌어요. 요즘 저 일하면서 계속 듣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거 왜 재밌는지 알아요? 일이 재미없어서 그래요. 오늘은 또 이제 마루님이 섭외해온 게스트죠. 샤브님. 네, 샤브님 뭐 자기소개 한번 하고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이버거 게스트로 출연한 샤브라고 합니다. 샤브님은 왜 닉네임이 샤브인가요? 저는 사실 닉네임이 별로 없고 그냥 제 본명으로 뭐 블로그 하고 그러는데 오늘 오. 닉네임 생각하다가 저녁에 먹은 메뉴가 생각나가지고 샤브로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 이상한 거 먹었으면 더 좋은 닉네임이 됐을 뻔했는데 아쉽네요. 닉네임 꿔바로우 이런 거 나올 뻔했었네요. 아쉽다. 중국으로 아쉽네요. 뻗어나가는 바이버거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저희 좋은 소식 있지 않아요? 어떤 거 있어요? 저희 드디어 24회차에 맞이해서 1회차 음. 때부터 얘기했었던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와, 네, 오늘 기준으로 지금 한 13명 정도가 팔로우 해주셨는데, 이거가 편집이 되고 난 다음, 지금 샤브님도 팔로우 안 하시지 않았나요? 저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뭐 노션 페이지도 만들자 아니면은 뭐 그냥 홈페이지 하나 찍어내자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24회차에 와서야 드디어 페이스북 페이지 하나 만들었네요. 저희 개발자 아닌가요? 안돼. 근데 네. 이게 더 좋아요, 저는. 맞습니다. 시간 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아무튼 페이스북에 바이버그 검색하시면은 이제 우리들의 개발 이야기 바이버그라고 나오니까 팔로우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를 100명 넘으면 준비하겠습니다. 100명 뭐 금방 갈 수 있죠. 저희가 운영하는 또 다른 페이지도 지금 300명 넘게 있는데 네, 지금 100명을 한 달 안에 찍는 게 목표예요. 한 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는 동안 또 도네이션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거 마루님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번에 팟빵에서 와사비 애플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1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파티에서 별풍선으로 10개를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파티에 별풍 기능이 생겼어요. 드디어 도네이션 기능이 생겼어요. 후원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 별풍 하나에도 정말 일일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방송 초반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가겠습니다. 별풍 말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원노님 너무 재밌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 방송에 저희 게스트로 출연하셨던 하루님께서 블로그에 글 남기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아, 하루님은 역시 또 블로그 하는 개발자시라서 블로그에다가 저희 바이버그를 적어주시고 가셨는데 그게 또 바이럴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하루님 파워블로거예요. 여기 나오 계신 샤브님도 파워블로거신데 하루님도 파워블로거십니다. 샤브님도 샤브님. 블로그 하세요? 네, 지금 블로그 운영 중이고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투데이 어느 정도 찍혀요? 많이 찍혔을 때는 한 1,800 정도 저 지금 찍혔는데 봤는데 와 오늘도 867명이에요. 와, 네.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000명 정도 찍힙니다. 개발 블로그인데 1000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요? 아무도 모르나? 아니 지금 샤브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서 잘 모르는데 제 경험상으로 말해보자면 100명 넘으면 그날 되게 엄청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조금씩 작성할 때가 있었는데 가끔 한 번씩 그 그래프가 튀는 날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튀면은 보통 그게 한 80명 정도예요. 그러면은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그래 깜짝 놀라고 막 80명이나 내 글을 봐주다니 저는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살짝 블로그를 확인해 보니까 왜 많이 들어온지 알 것 같아요. 샤브님이 자기 얼굴을 박아 넣었더라고요. 자신 있는 그걸- 개발자. 그걸 보고 이제 즐겨찾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살짝 양으로 승부 보는 스타일이어서 글을 많이 쓰니까 확실히 조회수가 많이 늘더라고요. 아, 되게 꾸준히 쓰시나 봐요. 네, 그냥 하루 공부한 거 정리하는 느낌으로도 쓰고 뭐 요즘엔 사실 좀 소홀해지긴 했는데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되게 진짜 많이 썼네요. 되게 그리고 엄청 되게 다방면의 글들을 많이 쓰셔가지고 한번 정독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혹시 개발 외에 다른 얘기 같은 것도 쓰세요? 아니요. 딱 개발 얘기만 씁니다. 개발 얘기만 쓰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꾸준히 연재를 한다는 게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샤브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는데 샤브님을 굉장히 많이 파헤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나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회고록 글이 있거든요. 2019 처음 써보는 회고록인데 글이 네. 보호되어 있어요. 내용을 네,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버그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비밀번호 까주시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바이버그가 100회 특집 때 제가 그러면 이렇게 비밀번호 특집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아, 뒤에 네. 근데 그러면 왜 막아두신 거예요, 그 글은? 아, 회고록 그냥 제가 제 생각 정리하려고 쓴 거여서 되게 사적인 내용이 되게 많아요. 제가 19년도에 누굴 만났다, 누구와 친해졌다, 뭐 오. 그런 내용들, 막 음. 누가 되게 좋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 얘기가 아닌 것 아. 같은데요. 누굴 만났다, 네, 누구랑 네, 바로 뭐라고요? 헤어졌다.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만났다가 여자 만난 게 아니라 아, 19년도에 뭐 머싸 운영진들을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동아리 혹시 운영진을 만났다. 혹시 저희 얘기도 있나요? 아, 비밀입니다. 있다, 그래요? 있는 것 같아요. 뉴비톤. 예, 누비톤도 있고 뭐 아, 해커톤도 맞다. 되게 많고. 민성님은 저희가 열었던 해커톤 뉴비톤에 참가하셨었나요? 네, 참가했었죠. 18년도에는 참가했었고 네. 19년도에는 아쉽게 다른 일정 때문에 참가를 못했습니다. 저희 되게 인연이 그래도 깊었었네요. 네, 그쵸. 이제는 저희- 뭔가,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하신 겁니까? 저희요? 저 원래 연예인한테도 막 해가지고. 투데이 천의 아이고. 사나이. 그쵸. 이미 샤브님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죠. 본인이. 샤브님이 연예인이야. 아닙니다. 저희 뭐, 진행할까요? 진행 전에 저희 근황은 없나요? 아 맞다, 저희 그날 해야죠. 저희도 이제 가끔씩 근황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마루님 근황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저 오늘 사무실 이사시키고 왔습니다. 사무실 이사한 게 이사했어요. 아니라 이사 시킨 거예요? 네, 저희 팀원들이 다 모든 책상과 짐들을 다 날랐어요. 와, 역시 CTO 마루. 좋아졌나요? 사무실이? 사무실이 16층이에요. 그래서 높다. 뷰 맛집입니다, 뷰 맛집. 어, 그리고 제 자리 바로 앞에 큰 창문이 있어요. 와, 사람 키만한 오. 창문이 있는데 이제 책상에서 앉아서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야, 그거 약간 저희 권력의 사무실로- 상징 같은 거 아니에요? 네? 혹시 자리 선정하는데 네. CTO로서의 영향력이 있었나요? 저 1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이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사를 하면은 자리가 이제 내정된 자리가 몇 개가 있어요. 대표님은 저기 앉아야 되고, 이사님은 저기 앉아야 되고, CTO님은 저기 앉아야 되니까 우리는 저 자리는 터치하지 말자. 이게 있어요. 오방선처럼 마루님, 벽 쪽에 있잖아요. 아마 마루님 회사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 뷰가 가장 좋은 자리를 안 건드린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희는 수평적인 회사입니다. 아, 근데 회사 사무실 이사 엄청 힘들던데, 체력적으로. 네.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8시간. 저희도 그때 이제 이사할 때 특히 모니터가 있잖아요. 근데 모니터 박스가 다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 모니터를 안고 택시를 탔어요. 와, 진짜 힘들었는데. 스타트업이 이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더 이제 스케일업을 했다라던가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규모를 키운다던가 되게 약간 뿌듯하시겠어요.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계약 만료로 인해서 이동을 한 것뿐이어가지고. 근데 그런 기분은 좀 들더라고요. 새로 시작하는 느낌? 뭔가? 네요. 새로운 출발 같은 느낌? 좋았어요. 네, 뭐 원노님은 근황 없나요? 저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샤브님을 봐서 끝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노님은 근황이 없군요. 영수님은 근황이 어떠신가요? 저는 최근에 이제 좀 재밌었던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되게 이제 경력이 많으신 개발자 선배님이죠. 어쨌든 뭐 같은 씬에 있으니까 선배님하고 한번 그냥 같이 만나서 커피 한잔할 기회가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저희끼리도 이렇게 모이면 개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저희 중에서는 90년대, 00년대 개발 씬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랑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막 TCP/IP, 소켓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푸시 알림이 언제 처음 나온 기능인지 아느냐. 그리고 그 푸시 알림이 어떻게 처음 났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게 없을 때는 이메일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했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되게 듣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 되게 관심 많아요. 나중에 한번 초대 한번 합시다.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어떻게든 섭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진행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새로운 포맷을 하나를 준비를 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원우님의 아이디어인데, 새나게라는 새로운 프로가 신설됐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개발자는 없다. 원앤온리. 저희는 그 원앤온리의 첫 번째 주자로 샤브님을 섭외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인가요? 어, 첫 번째죠. 상징적이에요. 영광입니다. 저희 처음부터 샤브님을 내정해놨잖아요. 아, 그럼요. 샤브님을 생각하고 만든 포맷이죠. 근데 사실 이걸 만들기 전에 샤브님이 나가자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어딜 나가요? 떡밥을 살짝 던졌어요. 바이버그에 나가자. 오, 그죠. 그때부터 내정이 되어 있었죠. 저는 네, 뭐 마루님이 부르면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마루님이 권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아니에요. 자, 사석에선 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샤브님을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를 할 거예요. 샤브님 세 가지 키워드 정리해 오셨어요? 네, 준비해왔습니다. 네, 이제 오. 그러면 본인이 어떤 개발자인지 세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 입으로 말하려니까 되게 쑥스러운데, 음. 네, 첫 번째로 저는 성실이라고 준비해왔습니다. 성실한 개발자 샤브님. 근데 성실은 아까 벌써 얘기를 해버렸어요, 저희가. 왜죠? 이제 블로그 쓰면서 그거를 매번 꾸준하게 쓴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쉽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성실이란 키워드를 뽑은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 이제 제 키워드이기도 하면서 제가 되게 지향하는 방향이라서 좀 성실한 사람이 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꼭 개발자가 아니었을 때도 그냥 사람들이 많이 했던 말이 너는 되게 불성실한 사람 중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말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좀 성실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한참 쓸 때는 막 내용이 없어도 막 찾아냈어요. 오늘 블로그 하나 쓰고 자야지라는 생각으로 막 찾아서 쓰고 원래는 개발자기 전에는 어떤 거 하셨었는데요? 개발자를 처음에 꿈꿨던 게 이제 마루님 만나고 꿈꾼 건데 이제 그 전에는 수학과 다니면서 수학 선생님 하려고 했었죠. 이제 수학과 다니시다가 마루님을 만나고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된 거네요. 네, 그쵸. 궁금한 게 개발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실 네, 얼마 전에 뭐 면접에서 그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제 이유에 대해서 부정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뭐라고 네, 대답을- 말해주세요. 내가 네, 맞다고 일단 했는데 왜 남이 아니래.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다 왔는데, 일단 처음에 개발 시작한 거는 그거였어요. 제가 16년도, 17년도에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서 이제 막 그런 파일들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막 한글 파일도 되게 많이 쓰고, 뭐 엑셀도 되게 많이 다루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컴퓨터로 사람 일을 뭔가 대신한다는 게 되게 멋져 보였어요. 뭔가 따다닥 만들어서 남들 편하게 만들도록 싹 만들어주고, 그런 게 되게 멋있어 보여서, 물론 코딩을 본 건 아니었고 진짜 단순하게 뭐 잘 짜진 엑셀 함수 뭐 이 정도였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저런 거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그때는 진로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이제 전역하면 저런 거 한번 공부해 봐야지 하고 전역하고 제일 처음 산 책이 엑셀 책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병이셨군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그 부정하신 분은 엑셀은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부정하시고 저한테 동기가 너무 작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그게 동기였으면 군대에서 뭔가 했어야 됐다. 진짜 너가 무섭다. 진짜 막 사람들이 쓰는 걸 만들었어야 그런 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기다. 좀 그런 뭐 이렇게 세게 말하시진 않으셨고요. 되게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저한테 인사이트 많이 주셔가지고. 네. 근데 살짝 그게 전 진짜 이유거든요. 근데 그걸 음. 부정해버리시니까 이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샤브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서 왜 개발자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요즘에는 멋있어 보여서 한다고 대답해요. 약간 샤브님도 그냥 그게 되게 뭔가 멋있고 대단해 보이고 이래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쵸. 사실 저는 그만큼 큰 동기부여는 없는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음. 그 샤브님한테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블로그를 굉장히 성실하게 잘 쓰시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성실하려고 네네. 블로그를 쓰시고 있다라는 네. 건데 저도 이제 예전에 그 4년 전쯤에 원트노라는 블로그로 네일즈씬을 한번 먹을 뻔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되게 꾸준하게 글쓰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꾸준하게 네. 글 쓸 수 있는 뭐 비결 같은 게 있나요? 그 개발자들 중에서 깃허브에 그냥 하루 공부한 거 많이 정리하잖아요. TIL이라고 같은 거? 하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을 그냥 블로그에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하루 공부를 했으면 뭐 당연히 모르는 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모르는 내용 더 조사하고 네, 내용 보충해서 블로그를 쓰는 식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하루에 모르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키워드만 적어놔요. 내가 이거 블로그 써야지 하고 적어놨는데 지금 그 페이지만 해도 지금 몇 페이지가 돼가지고 살짝 감당 불가합니다. 강제적 성실이네. 그쵸. 소재가 떨어질 일은 없겠어요, 그러면? 네, 그쵸. 사실 블로그 쓸 주제는 항상 있는데, 네, 뭐 다른 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블로그 네. 한번 글 쓸 때 어느 정도 걸려요? 사실 내용에 따라 되게 다른데, 저는 무조건 기준이 제가 모른다라는 기준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려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검색을 해보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수없이 나오고, 그러면 그걸 제 블로그에 한 줄 적기 위해서 이 단어가 이 문맥에 맞나라는 걸 또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네, 외국어 하는 기분으로 블로그를 쓰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 천차만별인데 뭐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고민하는 거. 네, 맞아요. 뭔가 맥락의 바다잖아요.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그쵸. 모르는 그렇죠. 맥락이 너무 많아서. 단어 하나만 실수로 내가 어설프게 알아서 잘못 쓰면 사실 문장 전체가 이상해 버려질 수도 있고. 혹시 샤브님 면접 같은 거 많이 보세요? 이제 뭐 네. 취업 면접 말고 다른 뭐 동아리 면접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뭐 모임 이런 것도 면접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면접을 되게 많이 봤죠. 저 대학교도 면접으로 들어왔고, 뭐 1학년 때도 동아리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면접 많이 봤었고, 뭐 저 마루님한테도 면접 본 적 있고요. 네, 그러면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면접 볼 때마다 그 성실이라는 키워드를 넣으세요? 사실 매번 바뀌어요. 뭐 표면적으로는 회사나 그 동아리의 이미지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제 그 당시에 관심사 이런 거에 따라 좀 바뀝니다. 사람은 계속 바뀌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성실이 되게 아름답고 좋은 단어예요. 근데 성실만큼 증명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항상 맞는 말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좋은 이력서 쓰기 이런 팁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데 뭐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넣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가지고 혹시 샤브님은 그런 말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제 반대편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추상적인 내용을 남들은 더 추상적일 텐데 내가 구체화할 수 있다고만 하면 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제가 만약에 성실이라는 키워드를 썼으면 뭐 이유 없이 썼다기보다는 제 성실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를 좀 빠방하게 들고 가야겠죠. 네, 합격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쓰고 계시는 블로그도 있을 거고 또 네. 있을까요? 사실 오늘은 면접이 아니라서 준비 안 해왔습니다. 이성 친구와 오래 사귄다던가도 성실로 쓸 수 있나요? 되게 오래 사귀셨지 않나요? 혹시 저 비밀인가요, 성실합니다. 여기서? 저 성실합니다. 혹시 여자친구분이 성실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연예인 보듯한 저도- 감정 맞나요? 아닙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샤브님 두 번째 키워드도 준비해 오셨죠? 네,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저는 욕심으로 잡았습니다. 왜 욕심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욕심이 되게 많아요. 뭔가 다 제가 가져야 되고, 나는 다 해야 되고, 좀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좀 어느 순간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되게 욕심이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물론 그게 제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감당 못할 정도로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이제 결국에 감당 못하게 욕심을 부렸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채워나가기 위해서 또 저를 채찍질하고 뭐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선 장점일 수도 있는 거고. 프로젝트 그렇습니다. 같은 거 진행할 때 욕심이란 키워드를 쓰면 되게 욕심 부려서 기능을 더 넣는다던가 기술 스택을 새로운 걸 해본다던가 그런 거 해본 적 같은 경우도 있어요? 네, 사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사실 요즘 뭐 애자일이라고 해서
되게 가볍게 개발하고 뭐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춰서 많이 바꾸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개발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다 때려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있겠죠. 뭐 그래도 해내기만 하면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저도 뭐 굳이 고쳐야 될 태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감당만 할 수 있으면. 아니, 감당 못해도. 근데 저는 욕심 딱 부렸을 때 좀 걱정되는 거는 번아웃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욕심을 부렸다가 번아웃이 왔었거든요. 번아웃이 온 적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번아웃은 온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아직 뭔가 어디 얽매여서 개발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번아웃이 올만 하면 저 스스로 충전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게 가능하니까. 근데 나중에 뭐 직장 들어가서 이제 제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휴식을 못 취할 상황이 왔을 때는 이제 좀 조심해야겠죠. 아직 한 번도 겪지 못했던 터라. 혹시 여러분은 번아웃 경험 있으셨나요? 저희가 지금 번아웃이에요. 세분 다요? 전 아닌데요? 아, 그래요? 저는 저도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저도 욕심이 엄청 많은 스타일이라서 아까 되게 샤브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너무 많이 공감이 갔거든요. 근데 마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번아웃이 한 1년에 한 번꼴로 꼭 있어요. 하다가 내가 했었던 것들이 너무 크게 내 인생에 의미가 없지 않았을까랑 너무 나만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들 때가 있거든요. 함몰돼서 맞아요.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하다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번아웃을 경험하고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욕심 많이 뭔가 시도해보는 태도를 이제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제주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냥 혼자 제주도 한 일주일 정도 있어 보면서 하늘을 보니까 이제 힐링이 좀 되면서 번아웃이 좀 해소가 됐었죠. 원노님은 사실 뭐 거의 불사조라고 할 수 있죠. 항상 불타오르고,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말이 되죠. 다시 돌아오고. 그럼 지금은 R이신 건가요? 지금은 다시 불 태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태우고 있어요. 약간 번아웃이 눈앞에 있는 상태라서 멘탈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그 욕심 많은 태도가 뭔가 본인의 성향이 100%신가요? 아니면 이제 주변에 다른 그런 욕심 많은 사람들을 보고 배운 게 좀 있었던 건가요? 처음에 시작한 거는 남들의 영향이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주위에서 열심히 하면, 이거 나도 열심히 해야 되나? 나만 이렇게 놀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분명 들었을 거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생각이 든 게, 결국에 제가 아무리 달리고 아무리 불태워도 저보다 불타는 사람은 있잖아요. 뭐 원노님도 지금 항상 옛날부터 느낀 거지만 저보다 더 불타오르시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비교하는 상대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되게 저를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그거는 빨리 끊어버렸죠. 그래서 저 좌우명이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좌우명이 추월보다 초월이거든요. 오. 저도 솔직히 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추월이라는 게 남을 그쵸. 보고 따라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남을 따라잡지 말고 그냥 내가 할 거 하면서 나를 이기자. 좀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멋있었나요? 너무 멋있어서 샤브님 죄송하지만 이거 편집하고 제가 써먹겠습니다. 아,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페이스북에 자기소개 한 줄로 올릴래요. 멋있다, 초월보다 멋있어. 초월. 너무 멋있어. 저는 상태 메시지로 할래요. 면접에 강한 스타일일 것 같아요. 자신 있었거든요, 면접은. 그래서 여태까지 살면서 떨어진 면접이 없었는데 최근에 한번 떨어져가지고 좀 아이고, 멘탈이 좀 깨지더라고요. 구직이었었나요? 어떤 거였나요? 네, 구직이었습니다. 아이고, 첫 어렵더라고요. 번째 구직 활동이었었나요? 사실 저는 첫 번째라고 규정 안 하려고요. 아직 왜요? 시작하지 않았다? 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왜냐면 사실 처음에 쓴 의도는 구직이 아니었고 그 회사 괜찮은 회사니까 코인 테스트 한번 봐봐야지 했는데 뭐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붙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혼자 마음속으로 내심 기다렸는데 박살 났죠. 어느 단계에서 박살이 났어요? 마지막에서 박살 났습니다. 아이고, 저는 네. 구직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네. 항상 후배들한테는 이제 많이 해본 척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구직하는 거를 저는 이제 옷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잘 맞는 옷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너무나도 첫 집에 첫 옷 고르면은 내 얼굴 색깔도 안 맞는 옷 살 수도 있고 사이즈 안 맞는 옷 살 수도 있었던 건데
첫 번째 해봤을 때 면접에 안 붙는 것도 저는 인생에서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또 생각하면서 네,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위안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저 방금 좌우명 바뀌었습니다. 뭔가요? 저 이제 다음 집에서 옷 고르자. 저는 수월에서 초월로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요. 손해보는 알겠습니다. 기분인데. 근데 이제 제 주변에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제 주변에 욕심이 많은 분은 원노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원노님도 욕심이 진짜 많아가지고 막 일 벌리는 것도 잘하고 그러는데 약간 그 반작용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원노님은 좀 약간 가끔 한 번씩 이제 볼 때가 있었어요. 자주 보이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한테 만족을 뭔 못해요. 얘기할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번에 샤브님 구직 활동 같은 경우였으면은 이제 만약에 면접을 보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네. 본인 스스로한테 만족을 못 해가지고 이제 사실 거기까지 간 것도 잘한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운이 조금 안 좋아서 떨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한테 되게 막 이러면서 다시 또 자기를 엄청 채찍질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뭐 그게 또 대단하기도 한데 약간 안타깝기도 해가지고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 욕심 많은 성향이? 사실 힘들죠. 저도 가끔씩은 그런 현타가 와요. 사실 개발적인 번아웃보다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 뭐 보통 이제 새벽에 혼자 집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네, 뭐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다시. 그게 그래요. 충전이 돼요? 자고 일어나면? 네, 아직까지는 집에 충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스럽게 함수를 실행하면 지역 변수가 초기화가 이건 너무 개드립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개발 팟캐스트 바이버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수님이나 마루님이 굉장히 욕심 없고 한양처럼 사는 것처럼 들리지만 저 두 분도 만만치 않게 일 저지르고 뭐 맞죠. 하고 욕심 넘치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아니. 저는 원노님 앞에서는 명함 못님입니다. 마루님은 근데 뭐- 솔직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건 추월보다는 초월합시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쟁하지 맙시다. 네, 경쟁하지 맙시다. 다음 키워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말해주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인복으로 정했습니다. 인복. 사람 네, 그쵸.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 좀 그런 의미죠. 뭐 뻔하게 그 중에 하나가 마루님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려고 준비해 오신 아니에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었어. 네. 아니었어. 마루님은 아니에요? 아닌 게 몰카인데. 그럴 수 있죠. 저 이해합니다. 네. 마루님 서운한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뭐 아, 기대를 안 했었어요. 장난- 네. 장난이고요. 네, 마루님 되게 저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는 사람이죠, 사실. 개발자로서, 형으로서. 사실 두 분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바이버그에서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은 어떤 사이인가요? 사부님이 말해주시죠. 어떻게 마루님이 만나게 말해주시죠. 제가 말하겠습니다. 첫 만남은 아까 말했듯이 면접이었어요. 그때 마루님이 저희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냥 신입 기수로 들어갔죠. 그렇게 프로그래밍 만나고 동아리예요? 네, 프로그래밍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마루님한테 코딩 배웠죠. 그리고 뭐 했죠, 마루님? 그리고 같이 좀- 코딩했죠. 네. 코딩하고. 아, 그리고 둘이 같은 별- 학과예요. 둘이 별 추억이 없군요. 사실 그쵸. 네. 제가 예전에 마루님이랑 같이 창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네네. 저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 마루님이 하던 동아리를 저도 운영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항상 마루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너희 학교 신입 기수 중에서 너의 왕좌를 물려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짝수가 있는 친구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나요? 샤브님. 그거 일단 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진짜요? 네. 왜요? 누구, 뭐라고 하셨는데요? 샤브님을 항상 이제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보기 전에. 믿을 만한 정보인가요? 기억 안 나요. 맥주 마시면서 했었던 얘기라서. 사실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저는 사실 마루님 첫인상이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 동아리에서 마루님이 리더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루님 바로 위에 리더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마루님을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쵸. 이제 다음 때는 누가 할 거냐 그러면은 약간 개발은 잘 못하는데 그래도 되게 좋은 애 하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줘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있을 때도 쟤다 쟤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는데 그쪽에 마루님이 서 있었어요. 제가 아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래요? 뭘 알죠? 제가 알기로는 개발은 잘하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둘이 있었어요. 둘. 그래서 한 명은 개발을 잘하는데 그렇고 한 명은 개발을 못하는데 그렇고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헷갈리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저네요. 둘 다 싫은데 그쵸? 뭔가는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죠, 마루님은.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마루님은 둘 다 채워져 있는 사람이죠. 아, 저 이제는. 맞습니다. 샤브님 그러면 인복 관련돼서 에피소드는 없습니까? 에피소드요? 샤브님 같이 스터디하는 그 그룹 있잖아요. 개발자분들. 파이썬 스터디 말하는 건가요? 아니 파이썬 스터디 말고 그 강남 사시는 그분하고 뭐 구여친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요. 저번에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무슨 말 한 거냐면 제가 밤마다 같이 줌 켜놓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에서 끝입니다. 근데 아니, 그분들이랑 네네.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해커톤도 막 열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장난이고요. 사실 말했던 사람들 다 제 인복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어서 작년에 그 동아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인데, 한 분은 이제 원노님 후배고, 한 분은 이제 또 다른 학교 친구인데, 이제 같이 셋이서 뭐 해코톤도 열고 뭐 개발 이야기 많이 하고 같이 집에서 막 밤새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친해졌죠. 그래서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같이 막 밤새면서 이게 새벽에 한 새벽 1시? 이럴 때 같이 줌 켜놓고 코딩할 수 있다는 친구가 있다는 거에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또 샤브님 같은 경우 이제 뭐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아니면 뭐 친구분들이랑 그렇게 새벽 1시에 줌 켜놓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개발도 하시고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스터디 그룹도 많이 들어가시고 그렇잖아요. 네. 제가 뭐 여기 있는 분들도 다들 아시는 거긴 한데 그 온라인으로 하는 동아리는 결과적으로 제한사항이 되게 많고 성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론적으로는 되게 온라인으로 해도 뭐 오히려 더 참여 잘하고 잘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한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 그 한계가 너무 명확함을 저도 느꼈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는 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동아리 활동하시면서? 네, 그렇죠. 어때요? 저는 요즘 활동을 안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아예 그냥 만나지 않고 프로젝트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당장 직접적으로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학교 수업 질이 좀 떨어진 거는 당연하고 제가 지금 그 멋쟁이 사자처럼이라고 말을 하나요? 네, 어쨌든 그 동아리와 그 프로그래프라는 동아리 두 개를 하고 있는데 뭐 두 개 다 지금 거의 팀별로만 운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동아리의 정체성보다는 그냥 팀별 개발? 좀 이런 느낌이 커진 것 같아요. 다른 팀과 교류할 기회도 아예 없고 그쵸. 동아리가 사실 개발만 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좋은 그렇죠. 사람들 만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치가 많이 없어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네요. 저 근데 샤브님한테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데 샤브님이 소마 이번 기수에 합격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소마 네, 맞나요? 네, 소마가 맞습니다. 뭐죠 일단? 네, 소마는 홍보하는 것 같긴 한데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고 해서 과학기술부에서 마이스트로라고 해서 과학기술부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훌륭한 멘토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저 같은 멘티들이 들어가서 이제 같이 개발을 하면서 조언을 많이 구하고 궁극적으로 창업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청년 창업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그 약간 그 뭐지? 삼성에서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사피라고 그러죠. 네. 그거랑도 약간 좀 비슷한 건가요? 네. 사실 사피랑 되게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사피는 취업이죠. 사실 사피는 취업이고 다른 성격을 띄자면 뭐 사피는 졸업생들만 받고요. 소마는 뭐 그냥 다 받습니다. 고등학생도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고등학생들 현재 돈을 안 벌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원 조건이 경제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해커 쪽에는 그 뭐 있죠?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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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해커 쪽에는 비옵이고 개발 쪽에는 소마랑 사피가 투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피가 맞지 투탑으로 않아요? 올라왔나요? 사피 얼마 사실- 안 되지 않았어요? 소마 원탑이죠? 그래요? 저도 사실 그래요? 소마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홍보 어. 제대로 하시고 가시네요. 그러면은 저희 다음 게스트는 이제 사피 하신 분 한 분 데려와가지고 배틀을 붙여보죠. 지금 현재 코딩 그런 단체에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도 있고 사피도 있고 이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세 군데가 음.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전통의 강자는 항상 소마였었죠. 사피랑 이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둘 다 신생 단체라서 아직 그 굉장히 역사가 깊은 멘토들의 그러한 것들은 아직 따라오지는 못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샤브님은 지금 소마에서 어떤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마에서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반려식물 기르는 프로젝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식물 사진 찍으면 내가 물을 줘야 되는지, 어디가 아픈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기타 뭐 커뮤니티나 뭐 관찰 일지 같은 거 쓸 수 있고요. 그래서 B2B로 교육단체, 학교나 유치원처럼 어린 아이들이 식물을 잘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단체에 판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진만 보고 얘가 지금 물 줄 때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 어려워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머신러닝 할 거고요. 데이터 모으려고 식물들 좀 사가지고 영상 찍으면서 IoT로 수분량 재가지고 그 데이터로 학습을 한번 시켜볼 생각입니다. 애초에 그냥 그 학습도 하면서 머신러닝이랑 습도 센서 그냥 영양제 같이 만들어가지고 집어 넣어서 해도 괜찮겠네요. 네. 그러면 뭐 결국 앱으로 나오는 거겠네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네. 앱으로. 맞습니다. 본인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어요? 팀원이 3명인데 이제 제가 백엔드 맡고 다른 팀원이 프론트엔드, 다른 팀원이 이제 머신러닝 쪽을 맡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마 장고로 서버 개발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할 겁니다. 지금 그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기획 이제 끝냈고요. 그래서 개발을 이제 막 시작하기 전에 개발을 어떻게 할지 막 그런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마로부터 뭐 길랩 레포지토리 받고 뭐 AWS 계정 받고 이제 딱 시작 단계입니다. 시간은 그럼 일주일에 얼마나 쓰세요? 되게 달라요. 되게 유동적인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발 들어가면 조금 더 써야겠죠. 뭐 이틀에서 3일 풀타임이에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사실 자유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0시간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팀원들도 다 욕심이 있고 프로젝트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끼리 막 회의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와이어프레임 짜고 디자인 외주 맡기려고 뭐 기능 명세서 쓰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또 하루 왼종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사실 되게 많이 들어서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샤브님의 기술 스택은 백엔드, 장고, 파이썬 그쪽이 맞나요? 네, 사실 좀 언어하고 프레임워크 그 스펙트럼이 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파이썬 장고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파이썬 장고 하나를 잘 사용합니다. 하면은 나머지가 같이 깊어지시니까 네. 말씀만 들으셔도 저도 그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그것도 질문을 받았는데 파이썬 처음에 선택한 거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선택한 거는 이제 해커톤을 나가야 되는데 그때 저희 해커톤 팀원들끼리 상의해서 선정했던 게 파이썬 장고여서 장고를 공부했던 거고요. 한번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좀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처음 시작한 언어랑 프레임워크는 그 내 새끼 마냥 좀 우쭈쭈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세 분 다 공감하시지 않나요? 세 분 다 그 레이즈 사랑에 빠지셨잖아요. 네. 그렇죠. 중에서 변절 안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고양이죠, 고양이. 마루님 장구하셔가지고 사실 너무 행복합니다. 변절자. 마루님 요즘 장고 하세요? 회사에서 장고를 써서 그래서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루님은 사실 프레임워크가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모든 개발자. 님은 뭐 안드로이드도 하고 장고도 하고 인재 근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개 하나 하는 게 집중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욕심이에요.
개발자 쪽에서도 되게 해먹은 주제가 제너럴리스트가 되느냐 아니면 되게 여러 개를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스페셜리스트가 되느냐 약간 이게 되게 해먹은 주제인 것 같긴 한데 뭐 음. 둘 다 잘하면은 연봉 높게 받으면 장땡인 게 개발자 아닙니까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차부님은 그래도 블로그 글 다양하게 쓰시고 그러면은 되게 이거저거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나 봐요. 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제 욕심이라기보다는 좀 현실에 안주하는 느낌이긴 한데, 올해 초부터 이제 스프링에 발을 좀 디뎌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고민에만 그치고 있고, 뭐 손도 안 대고 있긴 한데, 아마 올해 안에 제가 원하는 회사에 가지 못하면 발을 들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바가 아니라 스프링이요? 네, 자바 스프링, 네, 둘 다, 둘 다. 네. 웹 뭔가 하시는 약간- 분들은 사실 스프링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뭔가 약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개발자들의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언젠가 풀어야 될 숙제 같은 느낌으로 그 저수준 언어들 있잖아요. C 같은 거. 그쵸.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뭐, C 언어, 학교 수업에서 들어보긴 했는데, 재미없더라고요. 차분님 C++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하는 건 아니고, 잘 못합니다. C++ 알고리즘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리즘을 하는 거는, 진짜 그냥 딱 도구로만 사용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수준 언어라고 하면은 어떤 거 공부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어셈블리로 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아예 내려가셨는데. 거기까지? 아예 거기까지 혹시 어셈블리 한번 해보셨나요? 눈알 빠지더라고요. 해봤어요? 그때 학교 수업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 반복문이 없는 거에 되게 충격 먹었습니다. 방문이 없어요. 근데 굳이 어셈블리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좀 컴퓨터 쪽 말고 전자전기 쪽으로 가면, 전자 쪽으로 가면, 네, 아무래도 인베디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인베디드 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많이 어? 쓰죠. 제가 듣기로는 인베디드도 C 되게 많이 쓴다고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이제- C도 속도에서 문제가 있으면 점점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상황에 맞춰서? 맞아요. 그런가? 토막 프로그래밍 역사 수업 한번 할까요? 폰노이만 누군지 아세요? 폰노이만? 네, 알죠. 컴퓨터 구조. 그렇죠. 폰노이만이 네. 컴퓨터 구조를 만들었던 그 수학자시잖아요. 원래 수학자신데 네, 그쵸. 컴퓨터의 근간을 만드신 분이었고 그분은 사실 1과 0으로만 프로그램을 짜셨다가 그분들의 제자들이 컴퓨터를 다루려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 어셈블리 같은 거를. 그래갖고 어셈블리도 사실 폰노이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언어여가지고 폰노이만 이제 제자들한테 왜 1과 0으로 짜면 편한데 왜 굳이 어셈블리 같은 걸 쓰느냐 라고 말을 했었더라고요. 하다가 어셈블리도 어려워져서 C가 나오고 그것도 어려워서 루비나 파이썬 같은 게 나왔다인 거니까 사실은 우리들은 아직 폰노이만의 그 발뒤꿈치도 못 따라잡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셈블리를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에 폰 원노이만이 되기 위해서 일단 어셈블리부터 근데- 따라잡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폰노이만의 직속 후배는 저희가 아니라 두 분이죠. 샤브님하고 마른님. 그쵸. 수학가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폰노이만이 저는 근데 어디 가서 수학가라고 잘 안 합니다. 아니 블로그에다 네. 써놨으면서 무슨 아, 수학가라고 맞네요. 그렇네. 합니까? 저도 잘 안 해요, 수학과라고. 아 진짜요? 그러면은 그 샤브님 그거 동의하세요? 수학 잘하면 개발 잘할 수 있다. 전 절대 부정합니다. 진짜요? 사실- 왜요? 돈 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요? 왜요?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을 때 컴퓨터 공부를 한 15년 하고 수학 공부를 15년 하면 그 정점에서 둘이 만날 거라는 예상은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정정. 제가 수학 공부를 한 음. 1년 반 정도 하고 컴퓨터 공부를 한 2년 좀 넘게 했는데 뭐 그냥 평행이에요. 만날 생각을 안 해요. 아직 접점이 없군요. 네, 접점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알고리즘 할 때 최대 공약수 이런 것만 나오고. 근데 사실 최대 공약수는 산수죠. 수학과가 유리한가요? 네, 그런 생각이어서. 뭐 조금 유리하겠죠. 원노님 기억나세요? 최대 공약수 구하는 식? 최대 공약수가 뭐죠? 저는 까먹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가 초창기 네.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네. 마루님 의견은 도움이 된다였어요. 저는 절대 긍정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수학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이산 수학 말씀하셨었나 그때? 맞죠? 이산 수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한테는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되게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해석하기라는 과목이 이제 러프하게 설명하면은 그냥 그 사고 방식을 좀 훈련하는 과목이에요. 사고하는 방식, 수학적으로. 근데 그 사고하는 방식이 프로그래밍 로직을 짤 때도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가지고. 저 반박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좋습니다. 일단 이산수학은 엄밀히 말하면 컴퓨터학과에서 배우는 수학 과목이고요. 저희과 교수님 중에 그 컴퓨터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수학과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고, 다른 학교에는 이산수학이 실제로 없어요. 컴과에만 다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접할 수 있어서 그거는 도움이 되는 걸 찬성하고, 해석학은 그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건 찬성해요. 근데 이제 그 수학적 사고력 증진할 시간에 코드 짜는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데 시간을 쓰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두 개의 다른 사고력이다? 예, 그냥 뭐 머리가 좋아지면 코딩을 잘한다 이런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해석학을 잘하면 잘한다는. 이산 수학 아니고 선형대 수학이었나? 선형대 수학. 선형대 수학은 맞죠? 진짜 맞죠? 도움돼요. 네. 이거는 부정 못합니다. 반박하시나요? 선형대 수학도 부정을 하자면 선형대 수학은 도움되는 건 인정해요. 근데 마루님, 저희 학교 컴퓨터과학부에 선형대 수학 있는 거 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컴과에서도 배우는데 그러니까 수학에 도움이 된다. 그럼 사실 이거는 선형대 수학은 수학 학문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선형대수는 맞아요. 이제 머신러닝에서 나오잖아요. 그 가장 네, 그쵸. 근간이 되는 거라서. 그리고 게임 만들 때도 맞아. 나와요. 3D 음. 게임. 3D 게임의 그림자를 만들려면 선형대 수학의 역행렬을 알아야 돼요. 되게 딥하게. 근데 이제 너무 선형대 수학은 컴과 말고 다른 공대에서도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깡패죠, 깡패. 그럼 뭐 그치, 다. 실제로 수학이 이제 도움이 되니까 많은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약간 수학 쪽으로 빠져가 보자면 저도 네. 이제 그때 그 바이버그 편에서 제 후배 얘기 들으면서 수학과인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서 수학과가 잘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주변에 수학과 출신 프로그래밍 배우는 친구들이 되게 여타 다른 비전공자에 비해서 장족의 발전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추상적으로 잘하지 않나 생각했었죠. 멀리서 샤브님을 보면서도 그러구나 생각했었죠. 감사합니다. 뭐 경험적으로죠. 저희 경험으로 그쵸. 봤을 때 되게 뭔가 수학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 초반에 치고 나가는 게 조금 빠른 것 같아요. 혹시 하스켈 공부하실 생각 없어요? 어떤 거요? 하스켈이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순수 네.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고, 그 모나드라는 개념이 수학적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아세요? 모나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편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수학과가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죠. 수학과의 자충우돌 프로그래밍이라는 블로그를 쓰고 있긴 하지만 바꿔요, 그거. 그냥 그러니까 세일즈 포인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죠. 그쵸. 샤브님한테는. 저희 그러면 성실, 욕심, 인복 키워드로 샤브님이랑 대화를 다 해본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 네. 코너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 코너가 뭐였죠? 여기서는 이제 샤브님이 하실 거는 순서를 정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오늘의 샤브님의 커밋 메시지를 저희가 지어주거든요. 커밋 메시지 아시죠? 네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저희가 총집합해가지고 커밋 메시지를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영슨, 언노, 마루가 순서대로 이제 한 문장씩, 한 단어씩 해가지고 합쳐서 샤브님을 소개할 수 있는 커밋 메시지를 만들어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샤브님께서 순서를 정해줘야 됩니다. 원노, 영슨, 마루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주면은 그 순서대로 우리가 단어를 조합해서 샤브님에 대한 말을 이제 지어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있는 분이 굉장히 힘드니까 싫어하시는 분을, 좋아하시는 분을 마지막에 주시면 됩니다. 뭐 이미 결정된 것 같긴 한데 빠르네. 저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 마루님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마루 제일 먼저. 싫어. 오늘 너무 마루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저러면 또 뒤끝이 남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 드리고 가려고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 분은 그리고- 누구시죠?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영수님, 그리고 세 번째로 원노님 하겠습니다. 혹시 서운한 거 아니시죠? 아유, 원래 서운한 감정 원래 있었어가지고. 아, 저 원래 아닙니다, 있는 김에 조금 더 늘면 어떠냐라는 생각으로.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로 참여한 샤브의 커밋 메시지는 초월보다 초월을. 자고 일어나면 충전되니까. 오늘도 나는 블로그를 쓴다. 커뮤 메시지는 초월보다 초월을 자고 일어나면 충전되니까 오늘도 나는 블로그를 쓴다 라고 정리가 됐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로 나오는지 세 분 다 순발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재능이죠. 저희가 역시. 그럼요. 0.5초를 10분처럼 썼잖아요 지금. 근데 뭐 이 정도는 해야 팟캐스트 진행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1년 많이 배워갑니다. 그렇죠. 순발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웠습니다. 오늘 재밌었나요? 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뭐 심심할 때 불러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모아서 놀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빠질 때 한번 객원 MC로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샤브님을 모시고 함께한 새낙의 첫 방송, 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샤브님 혹시 그러면 저희 끝 인사하세요? 바이버그. 그러면은 샤브님이 운 띄워주실래요? 그리고 저희 끝 인사하고 마무리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 바이. 버그. 버그.